안녕하세요. 팔에 난 작은 상처 하나가 단 며칠 만에 살을 파먹고 뼈가 드러났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시작된 끔찍한 기생충 감염병 리슈마니아. 눈, 코, 입이 녹아내리는 이 공포가 전 세계로 퍼지는 가운데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일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라 괴물이야. 텍사스주 오스틴의 어느 응급실. 병상 위에 누운 여성의 팔에는 작은 긁힌 자국 하나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몇 시간 만에 그녀의 팔은 마치 녹아내린 듯 피부가 괴사되어 뼈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국 현지 의료진은 박테리아 감염을 의심했지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정체는 리슈마니아라는 이름조차 생소한 기생충. 그날 이후 미국 남부를 시작으로 플로리다, 애리조나, 멕시코 국경 지역까지 감염이 확산되었다. 리슈마니아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사람의 살을 파먹고 내장까지 침투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생물이었다. 그런데 전 세계 88개국에서 수백만 명이 감염된 이 무서운 기생충이 단 한 발짝도 밟지 못한 땅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제 이름은 데이비드 맥클리어. 미국 국립보건원 소속의 감염병 전문 연구원입니다. 15년 넘게 전 세계 감염병 연구에 몸담았고 기생충의 진화와 인류라는 프로젝트로 국제학술지에 여러 차례 이름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에볼라, 지카, 코로나에 이어 지금 우리가 마주한 공포는 다름 아닌 리슈마니아의 세계적 확산입니다. 리슈마니아는 모래파리가 옮기는 기생충으로 아프리카와 중동,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퍼지다 현재는 미국, 유럽까지 확산 중입니다. 2014년에는 미국 텍사스에 상륙했고 지금 추세라면 2080년까지 미국 내 감염자는 2,700만 명에 이를 거라 경고하고 있죠. 전문가로서 저는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는 리슈마니아 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을까? 처음엔 단순한 확률의 문제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파고들수록 한국은 우연히 운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기생충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을 가진 나라라는 걸 깨닫게 됐죠. 리슈마니아를 옮기는 모래파리는 이름 그대로 건조하고 모래와 먼지가 많은 땅에서 번식합니다.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감염 국가들은 이런 기후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러나 한국은 산과 숲이 빽빽이 들어찬 녹지 국가. 여름엔 습하고 겨울엔 뼈를 내는 한파가 몰아칩니다. 황토질의 땅은 미생물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 미생물들 덕분에 기생충의 알이나 유충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됩니다. 단적인 예로 일본은 모래와 돌이 많은 지역이 많아 일찍이 사카자키아균이나 아메바류 감염 사례가 있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거의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리슈마니아가 한국에 상륙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상륙해도 생존할 수 없는 겁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감탄하는 것 중 하나는 밥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단순한 맛 그 이상의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품인 김치에는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내 면역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고추와 하늘은 고대부터 천연 살균제로 쓰여왔고 된장 속에는 기생충 성장을 억제하는 여러 항균 성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식재료를 하루 3끼 꾸준히 섭취한다는 건 몸속에 기생충이 들어온다 해도 면역 시스템이 즉각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장내 면역 유전자 발현 분석에서도 한국인의 장속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면역 관련 유전자 발현량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생충에게 한국인의 장은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1950년에서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기생충 감염률 세계 최상위권 국가였습니다. 무려 전체 국민의 90%가 회충이나 편충, 간흡충 등에 감염돼 있었죠. 하지만 정부 주도로 국민 기생충 퇴치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졌고 30년 만에 기생충 청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급격한 변화는 단순한 보건 수준 향상뿐 아니라 인류학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한국인에게는 기생충, 항원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면역 유전자가 선택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즉, 기생충 감염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면서 유전자 자체가 진화한 셈이죠. 한국은 감염병 대응에 있어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손꼽힙니다. 특히 코로나19 때 보여준 K방역은 WHO와 CDC, BBC, 뉴욕타임즈 등에서 집중 조명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자발적으로 실천, 엘리베이터 버튼,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자동 소독 시스템, 손 씻기, 샤워 습관화, 상하수도 보급률 100%, 방충망 없는 창문은 드문 문화,
미국에서는 여름에 창문을 열고 자는 문화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방충망 없이 문을 열어두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차이는 곧바로 모래파리와 같은 곤충, 매개 감염병의 확산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저는 유럽 질병통제센터와 함께 기생충 안전국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가장 주목받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기생충조차 살아남지 못하는 나라, 인간의 면역과 위생이 공생하는 유일한 생태계, 리슈마니아가 침투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 이런 표현들이 국제학계와 언론에서 공공연히 오르내리고 있죠. 그런데 저는 직접 한국에 가보기 전까지는 이 모든 데이터가 과장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게 되었죠. 제 인생의 항로를 바꾼 건 단 하나의 메일이었습니다. Dr. McClear, your expertise is needed in Seoul. We are conducting a collaborative study on the Leishmania resistance phenomenon in South Korea.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산하국립감염병연구소와 공동연구 제안이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위생적이라 한들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기생충이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 호기심과 의심을 가슴에 안고 저는 인천행 대한항공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2024년 3월 3일,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은 날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공항이라는 곳에서부터 이미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인천 두께공항은 그저 깨끗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바닥엔 먼지 하나 없었고 화장실에서는 청소 로봇이 자동으로 소독을 하고 있었죠. 열감지 센서로 체온을 체크하는 건 기본, 공기, 정화 시스템이 설치된 라운지에는 항균 탈의 공간까지 따로 있더군요. 공항에 이 정도인데 일반 시내는 과연 어떨까? 제 머릿속엔 수많은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병원조차 이렇게 철저하진 않은데 대체 이 나라는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한국 방문 첫날, 저는 시내 중심가로 향하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탔습니다. 승차 전 발열 체크, 손 세정제 제공은 물론이고 좌석마다 UV 살균 램프가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기사님은 마치 비행기 승무원처럼 정중했고 승객들은 모두 조용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죠. 지하철로 환승하면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열차는 정시에 도착하고 플랫폼은 지하인데도 환기가 탁월했으며 손잡이는 자동살균 장치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안내방송에는 기생충 및 세균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을 지켜주세요라는 문구가 반복되었죠. 미국의 지하철에서는 쥐가 뛰어다니고 여름이면 악취가 진동하는데 여긴 뭐지? 기생충은커녕 박테리아도 살아남기 힘들겠는데 다음날 서울 외곽의 국립감염병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최신식 건물, 최첨단 장비, 연구원들은 모두 무균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내부는 실시간 공기질 측정과 습도 조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국 측 연구 책임자인 이지은 박사는 이렇게 말했죠. 리슈마니아는 애초에 한국에서 번식이 불가능해요. 모래파리가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여긴 산, 물, 숲이 많고 기온과 습도 모두 그들의 생존 조건을 완전히 무너뜨리거든요. 저는 이어서 실제 토양 샘플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사막의 토양과 한국 충청도의 황토를 나란히 배양기에 넣고 모래파리 유충을 투입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미국 토양 모래파리 생존율 89%, 한국 토양 생존율 3%, 그리고 전부 24시간 내 사망. 이건 기생충학적으로 기적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에 사는 한 가족의 집에서 하루를 체험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40대 맞벌이 부부와 초등학생 자녀 둘, 평범한 4인 가족이죠. 그런데 그들의 일상 속 위생은 제가 본 어떤 실험실보다도 철저했습니다. 아침 손 씻고 양치 마스크 착용 후 등교, 점심 학교에서 자가진단 앱 체크 후 급식, 저녁 귀가 후 옷 갈아입고 샤워, 식사 전 다시 손 세척. 집 창문에는 두꺼운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고 욕실에는 자동 소독 기능이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냉장고 안 식재료까지 전부 유기농, 발효식품 위주로 정리되어 있더군요. 이 정도면 기생충이 아니라 외계 생물도 침투 못하겠는데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가정식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마늘종볶음, 멸치볶음, 상추쌈에 고추장, 그리고 고등어 조림. 정신없이 먹고 있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식단이 바로 자연 방패였다는 거요. 김치, 장내 유산균 형성, 마늘 항균 작용, 된장 미생물 균형 유지, 고추 기생충 활동, 억제, 고등어 오메가3로 면역력 상승. 이게 바로 한국인의 무의식적 기생충 방어 식단이었죠. 체류 마지막 주,
저는 서울대 병원 연구소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비교를 위해 제 미국 친구 5명의 샘플도 함께 분석했죠.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미국 샘플 기생충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 평균 수준. 제 샘플 면역 유전자 반응률 32%. 한국인 샘플 무려 87%에 달하는 과잉 면역 반응.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기생충을 기억하는 세대입니다. 그 옛날 수백만 명이 기생충에 시달리던 시절, 그들을 살린 건 이겨내는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DNA 속에 각인되어 지금의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솔직히 말해 과장이 많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는 과장될 수 있고 위생은 일시적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환경, 식생활, 위생 문화, 유전 정보까지 모두가 기생충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었고, 그건 제가 상상했던 어떤 감염병 안전지대보다도 훨씬 강력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2주, 저는 스스로에게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진짜다. 한국은 진짜 기생충이 포기한 땅이다. 서울의 골목길을 걷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연구소에서 실험하며 만난 모든 것들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안엔 자꾸만 뭔가가 걸렸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있나라는 미세한 의심. 미국에서 너무 많은 시스템의 부조리와 실패를 봐왔기에 모든 게 잘 돌아가는 세상에 대한 불신이 내 안에 깊게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 작은 의심은 결국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기생충 연구를 위해 시리아 난민 캠프에도 여러 차례 다녀온 적 있습니다. 요르단 국경, 터키 이스켄데룬, 그리스의 레스보스 섬까지. 그곳에서 저는 리슈마니아 감염으로 인해 얼굴의 절반이 무너진 아이, 코와 입이 모두 소실된 채 숨만 겨우 쉬는 청년, 피부가 썩어가며 가족도 가까이 못 다가가던 노인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연구하면서 저는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기생충은 가난, 오염, 시스템 부재 속에서 번식한다. 그러므로 선진국은 안전하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리슈마니아 감염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생충이 감히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국가가 되어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기존의 이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남미 등 리슈마니아가 번지고 있는 지역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진국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오염과 관리 실패가 만연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남부의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는 기후변화로 인해 사막화가 가속화되었고 모래파리 서식 환경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 건조한 땅, 정비되지 않은 하수 시스템, 방충망조차 없는 주택 구조. 리슈마니아가 퍼지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료 시스템도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진료를 받으려면 예약부터 보험까지 복잡한 절차가 있고 취약계층은 아예 의료에 접근조차 못합니다. 그 사이 기생충은 이미 신체를 잠식하고 퍼져나가는 거죠. 반면 한국은 그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뒤집는 나라였습니다. 고온 다습한 기후, 토양 미생물 밀도 세계 최고 수준, 국민 모두가 방충망을 설치한 집에서 생활, 하루 두세 번씩 손 씻기와 샤워가 생활화, 자가진단과 위생 수칙을 모두 스스로 지키는 시민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공 인프라와 집단 인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에는 쓰레기 분리 배출 시스템이 기본이고 지하철역마다 손세정제와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에는 방역 담당 인원이 상주하고 유치원부터 위생교육이 철저하게 이뤄집니다. 저는 한 마을 위생관리 담당 공무원을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땅에 앉지 말 것, 손 씻고 먹을 것, 모기 물리지 않게 조심할 것. 이게 그냥 문화로 체화돼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생충을 막기 위해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일상 그 자체가 기생충 방어 체계였던 겁니다. 저는 한국인의 장내 미생물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생충 항원 반응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하며 과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데이터를 분석해도 이 완벽한 제로 감염의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혹시 한국은 기생충을 피한 것이 아니라 기생충 자체가 한국을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말도 안 되는 가설은 곧 사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생충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은 생존할 수 없는 생태계입니다. 장속 유산균은 강력하고 토양은 살균 작용이 강하며 기후는 모래파리 생존에 적합하지 않고
시민 모두가 위생을 의무가 아닌 습관으로 인식하며 사회 전체가 위생을 하나의 공동체 질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전자, 음식, 환경, 위생, 문화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국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속에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설마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 일부 지역은 그래도 사각지대 아닐까? 한국 사람들도 무관심한 사람들 있겠지. 그 의심을 증명하고 싶어 저는 서울 근교의 작은 시장, 지방 농촌, 바닷가의 어촌마을 등 곳곳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마다 같은 말, 같은 행동을 보았습니다. 여긴 요즘도 3일에 한 번씩 방역차가 다녀요. 우리 엄마는 음식 담글 때 무조건 손 씻고 장갑 껴요. 비 오면 집 앞 물 빠지게 쓸고 모기장 꼭 쳐요. 심지어 할머니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기생충 많았어. 배 아프고 설사하고. 그래서 우리 세대는 절대 그 시절로 안 돌아가려고 해. 깨끗이 사는 건 그냥 이제 우리의 기본이야. 그 순간 미국에서 본 수많은 감염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너진 위생체계, 무관심한 시민들, 나 몰라라 하는 정부, 비용 걱정에 병원도 못 가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제가 있는 이곳, 한국, 한 마을이 기생충 없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위생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전 그날 밤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과학보다 강한 무언가를 봤다. 한국은 위생의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책임의 나라다. 2024년 3월 28일, 저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공항 직원들은 여전히 깔끔했고 바닥은 반짝였으며 화장실에서는 자동 소독 시스템이 쉬지 않고 작동 중이었습니다. 3주 전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땐 단지 연구를 위한 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나라에 정든 게 아닐까? 아니면 내가 돌아갈 곳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게 느껴져서일까?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떠오를 때 저는 비행기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반짝였고 그 속에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과 습관을 떠올렸습니다. 방충망 없는 집이 드물다는 것, 손세정제가 편의점마다 비치되어 있다는 것, 모래파리 서식 조건이 아예 형성되지 않는 자연환경, 그리고 그 모든 걸 스스로 지키는 시민이라는 시스템. 그건 단지 정책이나 기술이 만든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더럽게 살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 단순한 집단 기억이 한 국가 전체를 감염병의 방어벽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 저는 이미 다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은 눌린 채 그대로 얼룩져 있었고, 화장실 안에는 손을 씻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죠. 거리의 노숙인 텐트촌은 여전히 복잡했고, 그 주변엔 위생 따윈 사치인 듯 버려진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텍사스에서 리슈마니아 감염자 7명 추가 발생. 플로리다 일부 지역 야간 외출 금지령. 연방정부 감염병 대응 예산 삭감 논란. 전 이제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당연한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이 제 안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저는 미국 질병통제센터와 함께 리슈마니아 저항국가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생충에게 가장 가혹한 나라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가장 따뜻한 나라였다. 제게 있어 한국은 단지 감염병 연구의 대상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상적인 공중위생 체계와 개인의 책임감, 공동체 의식이 하나로 융합된 국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든 결과, 그건 과학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라 문화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단지 기생충에 대한 연구 보고가 아닙니다. 하나의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전 세계가 감염병과 환경 파괴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운이 좋거나 정부만 잘해서 이런 결과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음식 하나를 만들 때도 위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거리에서 쓰레기 하나를 줍는 시민들, 작은 공간에서도 스스로의 청결을 지키려는 국민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본이라 생각하는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리슈마니아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감염병, 전염병, 환경 재난 속에서도 한국은 아마 끝까지 사람과 삶을 지켜내는 나라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한국의 거리를 걷는 꿈을 꿉니다. 한식당에서 김치찌개 냄새를 맡고 조용히 손 씻고 식사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 나라는 참 사람답게 사는 곳이구나 생각했던 순간을 그리워하죠.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에서 듣는 것 이상의 대한민국이 그곳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기생충조차 포기한 나라, 내가 가장 부러워하고 그리워하는 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피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